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판매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토레스가 효자 16년 만에 흑자낸 KG 모빌리티. 그런데 2016년 4월, 2017년 3월에도 티볼리가 효자, 쌍용차 6년 만에 봄날, 2017 쌍용 티볼리 더 듬직해진 효자의 위험. 그러니까 이때도 효자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티볼리가 효자였지만 지금은 판매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소형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볼리 자체를 고려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2월 27일 토레스가 효자라는 기사가 또다시 뜨게 됩니다. 16년 만에 흑자낸 KG 모빌리티. 그래서 토레스도 효자라는 말이 나오는 기사가 떴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또 불안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023년 7월 18일 작은 거인 일냈다 KG 티볼리 글로벌 누적 판매 40만 대 돌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적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뒷심이 안 따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티볼리는 2015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2015년도 쌍용차의 당시 내수 판매량이 99,664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티볼리가 45,021대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그만큼 티볼리가 상당한 판매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015년도 출시가 되고 나서 그나마 2019년도까지는 티볼리가 판매량이 준수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약 4만 대 내외로 혹은 최대는 2016년도에는 8만 5천 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소형 SUV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볼리를 찾는 사람이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연식 변경을 거치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선은 되어 왔습니다. 티볼리도 개선은 되어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물론 대내외적인 경영 악화 요인도 있겠지만 상품성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쌍용차 판매 실적과 이익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적자를 하다가 2016년도에 280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자를 해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지만 16년 만에 흑자를 냈다고 했죠. 23년도에 돼서 다시 흑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바로 티볼리가 출시된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티볼리의 전반적인 판매량에 힘입어서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계속해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볼리는 2016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볼리만 가지고는 사실상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쌍용차가 당시에 제대로 맥을 못 짚은 것이 바로 티볼리의 성공 신화만 믿고 티볼리 소자, 티볼리 중자, 티볼리 대자만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흑자는 2016년도만 반짝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토레스가 2022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2023년도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티볼리도 2015년도에 출시가 돼서 그 다음 해에 바로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나게 됐고 토레스도 2022년 출시가 되고 2023년에 흑자가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올해에 계속해서 판매 실적이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2024년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데자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 자료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성장하는 한국 소형 SUV 시장의 판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662대에서 2019년도에는 16,78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형 SUV의 인기는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7월 소형 SUV 내수 판매량에서 쌍용차의 티볼리가 3,435대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2위는 셀토스, 코나, 니로, 베뉴 순으로 있었지만 당시로는 티볼리가 1위였고요. 다만 1위와 2, 3위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잡혔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그나마 티볼리가 버텨줬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상품성에 완전히 밀려난 상황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회색은 2022년 1월부터 5월, 분홍색은 2023년도 1월부터 5월입니다. 사실상 2022년도부터 티볼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셀토스가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1,720대를 판매한 동안 KG 모빌리티의 티볼리는 2022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판매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 자, 이렇게 작은 거인이 일냈다, 누적 판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적 판매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뒷심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좋은 차량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야 되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장 최신의 자동차 트렌드를 반영한 차량이 다시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11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10,000대 정도가 더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KG 모빌리티의 수출 차량 5만 대가 코앞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정적 기업 이미지 탈피는 꾸준한 신차 출시로 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가 더 많이 양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이 그래프만 보고 다시 판매가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영 상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판매 달성 뽕이 없는 이런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KG 모빌리티의 경영 실적입니다. 파란색은 내수고 주황색은 수출입니다.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2022년도에 올라갔다가 2023년도에는 내수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떨어졌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KG 모빌리티는 해외 마케팅 영업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래프와 표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은 자료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회색은 전체 합계고요. 파란색은 내수, 그리고 주황색은 수출입니다. 지금의 토레스가 판매 대수가 줄어든 것은 KG 모빌리티 공장의 생산 능력이 과거 대비해서 떨어진 건 아닌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산 가능 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15만 5천 대까지 생산은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하는 부분이 2016년도고 당시 15만 5,800여 대, 15만 6천여 대까지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생산 수량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포함해서 약 11만여 대가 됩니다. 2016년도에 비하면 2023년도 전체 판매량은 약 4만 5천 대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4만 5천 대 규모가 줄어들려고 하면 한두 개가 비가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공정이 비가동으로 이루어져야 약 3분의 1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생산 가능 대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국내 소비자들이 쌍용차를 찾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다, 그만큼 쌍용차의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명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KG 모빌리티 새둥지 찾아 이전, 평택의 부지 마련에 공장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평택 공장 조립 3라인 통합 공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2개월간 일부 라인이 비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많이 줄었고, 그리고 통합 공사 이후 생산량은 오히려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레스의 판매 실적은 계속해서 2,000대 이하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같이 아직 신공장 신축 및 이전은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 능력은 충분했으나 토레스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명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는 2024년 2월 2일 최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2,000대도 안 팔리는 KGM 토레스 신차 투자가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기자분께서 7개월째 부진한 토레스, KGM 가성비 전략 한계, 전문가들 파생 모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를 내놔야 중고시장에서 외면받는 KGM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매 누적 대수 기사를 보지 말고 티볼리나 토레스나 이 뒷심이 부족한 이유부터 찾아보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팔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끝발이 괜찮았죠. 근데 뒷심이 완전 떨어졌죠. 1,500여 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곽재선이 KG 모빌리티 판매 감소에도 올해도 흑자 자신하는 이유는 내수 판매가 줄었더라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에도 보듯이 수출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곽재선 회장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수 판매가 줄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수 판매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출만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우측에 이 최근에 나온 이 CF 광고를 보시면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KGM을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국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애국 마케팅은 쌍용이 할 얘기가 아니죠. KG 모빌리티가 할 얘기도 아니고 현대가 오히려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더 많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KGM이 애국 마케팅을 하는 건 부적합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뽕 마케팅을 하지 말고 지금 왜 내수 판매가 부진한지에 대해서부터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도 만족을 못 시키면서 해외 시장만 바라본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번 토레스 판매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토레스는 경쟁 차량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차급은 투싼, 스포티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데이터를 보면 토레스는 투싼 대비해서 전장, 전폭, 전고 모두 다 높습니다. 그만큼 차체가 좀 더 길고 높다는 건데 다만 이 축간거리가 더 짧습니다. 축간거리가 짧다는 건 그만큼 차는 큰데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거든요.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면에서 투싼의 가장 낮은 등급 대비 토레스는 약 194만 원이 더 비쌉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적인 측면에서 투싼과 스포티지는 12 중반대지만 토레스는 11.2로 11 초반대입니다. 또 거기다가 연료 탱크마저도 4리터가 더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 거리는 토레스가 약 100km나 경쟁 차종 대비 적게 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 총 구입비로만 따지면 토레스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알차고 상품성이 괜찮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 판매량입니다. 투싼의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상반기 대비해서 저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가 2022년도 7월달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점진적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토레스는 투싼의 판매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 투싼이 판매돼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2023년 판매량을 보시면 토레스는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동안 나름 준수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지만 2023년 4월부터 해서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지금 꾸준히 1500대 내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투싼은 계속해서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포티지는 최소한 5000대에서 많게는 6000대 중반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토레스는 어떻게 해서 투싼과 스포티지가 이렇게 판매량이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토레스가 판매가 저조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